그러니까 오늘은 9월 7일 월요일 날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1월부터 3일까지 1일부터 3일까지 수강 정정 기간에 학생들이 일부 나가고 또 그 나간 만큼 또는 그 이상의 학생들이 이제 수강을 하게 돼서 지난 그 개강일 때 내가 올렸던 동영상은 이달 말까지 보도록 일부러 시간을 확장을 해놨습니다. 거기엔 중요한 거를 설명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이 수업에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기한을 딱 일주일로 제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업은 이번 주 이제 일요일 되면 이제 끝나는 거고, 수요일 수업은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만 볼 수 있는 것.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학생들이 한꺼번에 막 정신없이 보는 거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는데, 지난 학기에 한 두세 명이, 그러니까 뭐 이 중간 시험이라든가 과제나 이런 건 잘했는데, 결석으로 처리된 경우가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학생은 그냥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그 PPT를 보고 책을 보고 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성적은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출석 수가 모자라서 점수에 그 디스어드밴티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당일날 뭐 봐도 좋고 일주일 이내는 꼭 수강을 해야 그것이 결석으로 처리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그걸 인지하기 바라고요. 오늘은 이제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예고한 것처럼 CNN에 대해서 이 수업의 주제와 관련된 거를 소개를 하고 관련된 영어 표현이라든가 그 내용도 물론 여러분들 설명합니다. 문화에 관련 내용 아니면 관용구라든가 표현이 좋은 것들 그런 걸 뽑아서 하는데 오늘도 준비를 해놓고 또 하나는 오늘은 또 이 팬데믹 이후에 그 여행 트렌드라든가 생활의 트렌드가 어떻게 변했냐를 보여주는 최근의 기사가 마침 있어서 그 팬데믹 이후의 트렌드는 지난 학기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여줄 필요는 없다고 보고, 물론 내 수업을 안 듣는 학생도 있지만 이번에도 새로운 트렌드가 나와서 그거를 소개하고 문화에 대한 설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CNN 이거 9월 4일자로 나와 있는 기사인데요. Will travelers treasure the planet after pandemic? 자, 이게 코로나 팬데믹 유행병 후에 그 여행자들이 이 지구를 그냥 버릴 거냐, 쓰레기처럼 할 거냐, 아니면은 소중하게 간직할 거냐, 이런 얘기인데, 이게 팬데믹하고 여행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탄소 배출이 많으니까 이거 탄소 배출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팬데믹 이후보다도 지금 현재도 공기가 굉장히 좋아졌다. 그러니까 폴루션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 환경이 훨씬 개선됐다. 이런 이제 궁극적인 얘기를 하면서 어떤 것이 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냐? 비행기 타고 가는 거. 그 다음에 크루즈. 이게 이 탄소를 많이 배출을 해서 지구 환경에 나쁘다. 이런 얘기가 여기 쭉 써 있어요. 자, 여기에 팬데믹 이후에 이 공항이 텅텅 비었죠. 그럼 그만큼 사람들이 인간이 배출하거나 비행기가 배출할 수 있는 그런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기회죠. 그 다음에 썸머 올림픽 같은 것도 연기됐고, 그러다 보니까 트래픽도 많이 없어지니까 탄소도 많이 줄었다. 여기에 이 곤돌라라 그러죠. 베니스의 곤돌라라고 하는데, 이것도 또 water was clearer, 물이 훨씬 더 깨끗해졌다.
하긴 뭐 물이 더 관광객들이 안 왔다고 해서 물이 더 깨끗해진다? 하긴 뭐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버리는 오물, 오수 이런 것들이 좀 덜 있어서 그렇겠죠. 그 그다음에 쭉 이제 보면 여기 표현 같은 게 몇 개 있는데 그 영어 표현은 내가 다시 이 사이트로 들어가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주기로 하고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비행기나 크루즈나 이런 거 타지 말고 기차를 타라. 기차가 그래도 친환경적이다. 그 다음에 차라리 개인적으로 저 차를 몰고 다니는 것이 더 낫다. 그러나 먼 거리는 이제 그렇게 못하니까 작은 거리는 그렇게 좀 짧은 거리는 그렇게 하자.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 여기 크루즈 나왔는데 크루즈는 상당히 이 탄소의 배출량이 많다라는 쪽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에 표시가 나오죠. 럭셔리 크루즈, 라운드 트립 플라이트 비트윈 프랑크푸르트 앤 두바이가 저는 이럴 경우에는 비행기로 가는 경우에 드라이브 하는 경우에 물론 이제 거리가 틀리지만 일반적으로 크루즈 비행기가 탄소 배출이 많다. 물론 자동차도 탄소 배출이 많은 거죠. 그리고 또, 이 오버 투어리즘이라는 거, 지금, 내가 지난 학기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한 기억이 있는데, 오버 투어리즘, 뭐, 한국은 오버 투어리즘이 뭐, 북촌이라든가, 뭐, 아주 극히 일부지만, 유럽의 유명한 도시는 다 이렇게 겪고 있죠. 베니스, 로마, 바셀로나, 파리, 암스테르담, 유명한 관광지라는 것은 다 너무나 관광객이 많이 와서 주민들의 피해, 그 다음에 주거 가격의 폭등, 교통 불편, 뭐 이런 것들이 오버 투리즘, 그다음 환경 오염 이런 것들이 오버 투리즘의 피해고 오히려 관광객을 오지 말라고 오히려 그 내부 내에서 반대 운동이 벌어지는 거죠. 참 우리가 하는 게 늘 관광 홍보였는데 이건 어떤 이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관광객들이 안 오니까 오버 투어리즘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됐다. 그럽니다. 그 접점을 어떻게 이거 두브로브니크가 이 크로아티아의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세계 문화유산 도시이기도 하고 영화를 많이 찍는 그 영화 도시로도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전에 꽃보다 누나가 그 프로그램 이후로 두브로브니크에 많이 가봤는데 나는 아직 못 가봤어요. 근데 뭐 요즘에 못 가게 만들고 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숫자 제한을 하니까 그 한국까지 가는데 못 가게 예전과처럼 이제 그 재미를 느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하튼 이 여기서 보면 뭐 리스판서블 투어리즘이라는 것도 언뜻 여기에는 없지만 이런 것이 이제 리스판서블 투어리즘 그 여행 가서 여행지의 주민과 교류를 하는 거, 그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소비하는 거, 그 지역의 문화를 존중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responsible tourism 그런 말로 좀 표현을 하죠. 자, 그렇게 해서 놀다 오는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을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해하는 것으로 가고 그들의 그 환경을 좀 지켜주는 쪽으로 하자. 그래서 이게 fair tourism 또는 responsible tourism이라는 이름으로 한때 굉장히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나온 영어를 지금 내가 저게 너무 길어서 이거 해놓고 어디에 들어있는지 내가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요거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에 silver lining이라는 뜻이 있는데 silver lining 그다음에 뭐라고 돼 있는데 내 기억은 안 나네. 이건 불행 속에 한 가닥 희망이라는 거. 나도 사실 이거 이번에 하면서 찾아본 거예요. 나도 몰랐어요.
silver lining, 불행 속에 한 가닥 희망. 그다음에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 모든 이 구름이 뭐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안 좋은 상황에서도 한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여러분들 그냥 알아두시고 이게 내가 쓰고 잘 쓰는 그 좋아하는 게 outdo, outperform이라는 말 많아요. 남보다 능가하다 이런 뜻으로 outperform. 그러니까 이거는 outdistance도 돼요. 이거 나 처음 보는 거예요. distance는 물론 우리가 알지만 outdistance 경쟁에서 남보다 앞서다, 앞지르다 뭐 이런 게 outperform. 특히 이제 outperform이라는 말은 여기저기 쓰지만 금융시장에서 만약에 펀드의 수익률이 경쟁 펀드보다 앞서다. 그때 아웃퍼폼 한다는 말을 써요. 금융계에서 많이 써요. 아웃퍼폼. outdo 더 잘한다. outdistance, outstrip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Part to its star role in HBO's Game of Thrones as the location for King's Landing. With over 800,000 visitors from cruise ships alone, the 노이즈가 생겼어요. 뭐 저게 작동이 되나 봐. 안 되다가 다다가. 자, demand is outstripping supply.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고 있다. outstrip, outdistance, outdo, outperform 똑같은 단어라는 거. 그다음에 on the horns of dilemma. 요것도 저기 문장에 있어서 그냥 했는데 여러분 아직도 모르지만 나는 처음 본 단어요. on the horns of dilemma. 자, in the wake of 뭐 뒤를 이어서 여기 본문에서 in his wake라는 단어가 나와요. in his wake.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뭐 뒤에 뒤따르는 wake가 뒤따르는 이런 뜻이니까. 그리고 그 문장 중에 여러분들이 뭐 딴 거는 몰라도 쭉 읽어다 보면 이 두브로브니크 크로아티아가 저 이 발칸반도에 있잖아요. 그 발칸반도에 있는데 거기에 이웃 나라들이 as a neighbors from 몬테네그로라든가 불가리아, 루메니아, 마케도니아, 슬로베니아 뭐 몇 개 나라들이 있어요. 그거 이제 이웃하는 나라들이죠. 거기서 이게 트래블 버블이라는 말이 있는데 요 트래블 버블이라는 이런 컨셉은 이번에 팬데믹 하면서 나오는 저 많이 쓰는 단어인데 요거는 뭐냐? 그 이 팬데믹이 있으니까 이웃 나라가 사정이 비슷한 그러지만 발병률이 적거나 그 뭐 사망률이 적고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것 같은 대부분 다 지역적으로 많이 퍼지니까 그 이웃 나라들이 거의 비슷한 그 현상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앉아서 죽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그 나라끼리 서로 여행은 자유왕래 여행을 하자. 그래서 트래블 버블이란 말이 나온 겁니다. 이 버블이라는 게 이게 물거품 이제 물방울이잖아요. 물방울. 그 안에서는 우리가 그 비슷한 상황 안에서는 우리가 여행을 자유화하자. 이런 운동이 특히 유럽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나라들이 주로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마케도니아, 슬로베니아 이런 나라들은 크로아티아는 뭐 관광의 비중이 굉장히 큰 거고. 그래서 트래블 버블을 하자 그러는데 이게 호주하고 뉴질랜드가 트래블 버블을 하자. 그런데 아직 이런 거는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은 한중일 사이에 트래블 버블 하자 이런 얘기는 없어요. 뭐 공식적으로 결정된 건 없고 뭐 밑에서 운동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그런 걸 표현한 게 트래블 버블이다. 그래서 이 요즘에 이 팬데믹에서 사람들이 혼란을 겪는 것은 여행이라 그러면 사실 휴먼 커넥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것을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고 뭐에 대해서 생각하느냐? 사람 만나면 전염이 되니까 그 휴먼 커넥션은 덜 중요하고 그 대신에 럭셔리 하고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런 쪽을 더 사용하게 되었다. 그래서 레즐, 데즐은 아마 대혼란 이런 뜻이에요. 럭셔리한 거하고 에너지 컨슈밍 그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대혼란을 겪고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요거 조금 헷갈렸는데 내가 이거 단추를 누르는 거를 어디서부터 눌렀는지 모르고 한참 해보니까 그대로 정지된 상태인데 다시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글로벌 문화의 이해가 중요한 이유는 지금은 지금까지는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는 글로벌 시대 뭐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글로벌 시대라는 거. 근데 이제 글로벌 시대였었고 교류가 자유롭고 무역이 활발하고 뭐 그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탁 이게 터지니까 비행기가 스톱했지. 이게 하늘을 날아야 할 비행기가 지금 땅에 다 주저앉아 있잖아요. 호텔이 텅텅 비었죠. 여행사는 거의 망해갔죠. 리조트들은 손님이 없죠. 그래서 가장 피해를 입은 게 뭐 관광 산업 관광 업계인데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일반 상품에서도 이게 비행기가 뜨지 않으니까 무역에 서로 교류가 힘들잖아요. 그죠? 물건을 실어 나르는데 비행기도 실어 나르고 배로도 실어 나르지만 지금 그런 거를 단절을 시키니까 뭐 배는 사람들이 별로 타질 않으니까 그 선적은 그대로 이제 화물 선적은 되는데 항공기도 화물 선적은 되잖아요. 그래서 항공사가 뭐 이렇게 적자인 줄 알았더니 화물 쪽으로 수익이 늘어서 오히려 흑자였다.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교류는 적어지니까 전체적으로 또 물품의 조달도 약해진 거예요. 비행기 잘 안 뜨니까 예전에는 뭐 수시로 뜨고 많이 떴는데 지금은 조금 뜨잖아요. 안 뜨거나. 그러니까 부품 조달이 원활하지가 않다.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원활하지 않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내가 무슨 뭐 TV를 만들면 우리 지역이나 우리나라나 이웃에 부품 공장이나 이런 거 지어가지고 그거를 활발하게 공급하도록 해야 되겠다. 문제 없이. 지금은 문제가 삐끗하잖아요. 여기서 공급이 안 되면 저기서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차 부품 하나가 어느 나라에서 꼭 그 나라에서 와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공장이 문을 닫고 이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생산이 안 되면 이 생산의 전체적인 자동차의 생산의 차질이 있잖아요. 지난번 실제 일어났어요. 중국의 어느 부품 회사가 반드시 자동차에 이 부품이 필요한데 거기서만 조달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 하는 바람에 공급이 안 돼서 자동차를 못 만들었다. 그 부품 하나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중요한 것들은 스스로 우리 자국 내에서 그 지역 내에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일반적으로 갖게 된 거죠. 그 지역주의가 새롭게 떠오른다. 그래도 아직은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글로벌 문화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기업이나 커뮤니티에서 여러분 동네나 회사나 우리 학교에서도 외국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외국 사람들이 수만 명이 근무하고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수천 명이 근무하고 삼성전자에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다국적 기업일수록 외국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현상뿐만이 아니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많은 나라의 기업들의 구성원들이 뭐 한 나라 국가 출신들만 아니야. 다양한 나라에서 오는 거예요. 다양한 인재들을 다양한 국가에서 이 모집을 하니까 당연히 그 회사의 워크포스가 다국적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잘 이해를 하고 컨트롤하고 리더를 하고 기업의 효과를 내려면 그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면 훨씬 쉽겠죠. 갈등을 해결할 수 있잖아요. 갈등을 덜 만들 수 있잖아요. 미리 문화를 알고 대처를 한다면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은 이제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특히 농촌에 가면 여러분들 이 외국 사람들 노동자들을 많이 보잖아요. 어느 쪽에는 그 사람들 없으면 지금 우리나라도 외국인들이 오면 농사를 짓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가 노동력이 딸리잖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꼭 있고
이런 농민들도 외국 사람하고 말은 안 터지만 손짓발짓으로 통하고 일부는 한국말을 할 줄 아니까 또 사람들이 그 이제 농촌이나 어촌에서도 외국의 사람들이 외국의 문화를 알아야만 노동자들하고 원만하게 일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이해함으로써 그 더 그 노동자들이 그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 주인을 신뢰하고 더 열심히 잘할 수 있겠죠. 그러나 문화를 이해하지 않는 사람하고 일한다 그러면 오히려 이 갈등의 소지가 점점 더 많고 그것이 결국 불행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더 세월이 가면 지금 시대보다도 더 글로벌화된 그다음에 워크포스가 더 다양화된 그런 사회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부정하거나 싫어할 때라도 할 수 없어요. 그쪽으로 가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적응을 하는 게 맞다. 또 글로벌 문화를 어떤 비즈니스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뭐 자동차가 그 해외로 수출이 많이 되는데 물론 뭐 한국에서 만드는 것도 있지만 외국에서 공장에서 만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멕시코에서 만든다, 폴란드에서 만든다, 체코에서 만든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그러면 대부분의 노동력은 그쪽에 있는 그 국민들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는 사람들은 매니지먼트 레벨에서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의 문화를 잘 알아야 되겠죠. 또 차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문화를 또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는 마케팅, 홍보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맨 나중에 나온 것 같은 인적 자원 관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인적 자원 관리 말할 것도 없고. 그 지난번인가 그 우리가 그 박항서 감독 축구에 그 베트남의 영웅이 됐잖아요. 근데 영웅이 되는데 갑자기 그 우리하고 베트남하고 뭐 이상한 문제 내가 그 기억은 없는데 그것 때문에 베트남 사람들이 그 아마 그 확 돌아선 것 같아. 아마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유행하고 베트남은 아무도 없는데 이제 기억나네. 그 우리나라 사람이 베트남에 이제 비즈니스 갔는데 이 격리가 된 거예요. 한국에서 그때 한참 대구에서 뭐 유행했었으니까 1월 달, 2월 달에. 근데 대구 가니까 여기 대구에서 베트남으로 비즈니스 가니까 이 사람들이 격리를 시켰단 말이에요. 호텔인가 무슨 저기 시설에다가. 근데 인류 호텔은 아닌 것 같아. 근데 거기서 있던 한국 사람들이 연락을 해서 뭘 했냐? 베트남 사람들이 아침마다 먹는 무슨 음식, 죽 같은 게 있대요. 늘 그거를 주고 그랬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는 먹기가 너무 더 곤란하다. 그래서 불평을 한 건데 베트남 사람들은 그거를 좋은 자기들의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뭐 이런 거나 동물 주지 뭐 이런 거나 사람한테 주냐라는 게 보도에 실려서 그때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감정이 확 식어버렸어요. 오히려 박항서 감독이 이게 세워놓은 그런 그 이 레퓨테이션을 그 사건이 보도됨으로써 베트남 사람들의 감정을 확 상하게 해서 그때 우리가 베트남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철저하게 격리를 당하거나 그 이 좀 외면당한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좀 나아지지 않았나 싶어요. 베트남도 지금 코로나가 많이 나왔으니까. 자, 여하튼 그런 식으로 이 우리가 베트남의 음식에 대한 거를 모르고 우리 수준으로 그냥 판단해서 좋다 싫다 막 불평을 하니까 베트남 사람들의 어떤 프라이드를 자극시킨 거죠. 저 상처를 내니까 감정이 안 좋았다. 자, 이런 것도 보면 우리가 이게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했더라면 훨씬 이런 갈등이라든가 미움, 증오 이거를 그 피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것까지 일일이 언제 우리가 교육을 다 받겠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자, 관광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문화에 대한 이해가 왜 필요하냐? 이거는 이 관광기업의 국가 이미지를 손상을 방지한다. 아까처럼
그냥 그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여행 가가지고 뭐 문화재에 막 올라탄다거나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낙사한다거나 그거는 뭐 글로벌 문화가 이해가 없어도 굉장히 그 안 좋은 얘기죠. 그, 그 반달리즘이라 그래요. 밴달리즘, VANDALISM, 밴달리즘. 이게 뭐 문화재나 환경을 파괴하는 그 행위, 낙서 이런 거. 그 중국 관광객들이 유럽에 가가지고 이태리에서 특히 그 문화재에다 손을 대고 어떤 무슨 낙서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CNN이나 그 로컬 신문에 크게 보도돼서 CNN에서 보도됐어요. 내가 학생들한테 소개해 준 거예요, 그거를 수업 시간에. 그래서 그 다음에 시진핑 주석이 어떤 명령을 내렸냐? 외국에 갈 때는 절대로 몇 주간의 문화 교육을 받은 사람들만 해외에 내보낼 수 있다라는 규정을 그 이후에 1년도 안 돼서 발표를 했어요. 낯뜨거운 거죠. 시진핑 입장에서는 중국 사람들이 완전히 유럽에서 그렇게 몰린다는 게 실제로 그런 행동을 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국가 이미지가 손상을 방지하려면 그런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건 사실 문화에 대한 이해도 아니고 그냥 무지죠. 무식이고. 그래도 어떤 이미지가 손상이 됐으니까 관광객에 의해서 시진핑 주석이 그런 조처를 내렸다는 겁니다. 그 관광 산업 발전 및 관광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면 아무튼 대처하기에 좋잖아요. 효율적으로 대처한단 말이에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그러니까 경쟁력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관광산업이 발전이 되죠. 왜? 그 이해를 하면 우호적이죠.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 못하면 비우호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관광산업이 우호적으로 된다 그러면 관광산업도 더 발전되고 저 나라에 가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친절하게 해주더라. 우리의 문화를 이해하고 김치도 내놓고 밥도 내놓더라. 그 음식점 중간에 계속 가서 그냥 빵이나 먹고 피자 먹는 것보다는 훨씬 낫더라. 그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친절하게 우리를 배려하더라. 그러면 더 그쪽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가게 되죠. 그러면 문화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국가는 국가 관광에서도 큰 수혜를 받는다. 그 문화는 빵 위에 발린 잼이 아니고 빵 위에 발린 잼가처럼 그것이 아니고 이제 잼의 역할이 아니다. 장식의 역할이 아니다. 빵의 역할을 한다. 메이저 역할을 한다. 이제 조연이 아니고 주연이다. 그런 이 문화는 빵 위에 발린 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이 프랑스 문명학자의 그 얘기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 프랑스, 중국 뭐 그리스는 랭킹이 떨어지더라도 이 스페인, 이태리, 프랑스, 중국 뭐 요런 나라들은 이 대부분 그 관광객에 의존하고 관광 산업이 차지하는 GDP가 국민 총생산에 차지하는 GDP가 상당히 높아요. 전 세계적으로 평균 9.5%, 한국은 한 5% 관광 산업이 GDP에 기여하는 분야가. 그렇지만 그리스, 스페인은 이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이태리는 뭐 관광으로 먹고 살고, 그리스는 더 심하고, 이집트 굉장히 심하고, 그 외에는 뭐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팬데믹이 있은 이후로 고통받는 나라들이 대부분 이런 나라들이에요. 뭐 중국, 프랑스보다도 그리스, 이태리, 예?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관광객이 안 오니까 그 다음에 뭐 카리비안 칸츄리라든가 대표적인 뭐 몰디브라든가 이런 나라들 그 크로아티아 이런 나라들은 정말 난리 났죠 이거. 예. 이집트
차라리 이 굶어서 죽느니 병 걸려서 죽는 게 낫다. 점차로 이 사람들이 막 그 오픈하잖아요. 관광객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이 문화 경쟁에서 위에 있는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갔는데 이번 관광객이 뚝 끊어져 버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로 해서 왕년에 많은 관광객을 받았던 나라들이 아주 공경에 처했다. 뭐 중국하고 프랑스는 그렇게 심하지 않죠. 중국은 뭐 관광 외에도 다른 많은 산업들이 발전했기 때문에 또 자체적으로 내부의 관광객들이 이제 매덕이 막 돌아다니니까 중국은 좀 덜하죠. 프랑스도 뭐 관광객에 의존하는 비율이 야 앞에 있는 이런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적고 다른 산업도 발달되니까 좀 덜하지만 그래도 문화 경쟁에서는 문화로 유명한 나라들은 이런 나라 중국, 프랑스가 그 유명하죠. 그 문화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볼까요? 뭐 영어로 써 있는데 뭐 요거보다도 뭐 이 문화라는 걸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홀이라든가 뭐 테프스트라 데이비드 잘 모르는 사람인데 하여튼 이 사람들이 문화에 대한 얘기는 뭐 제대로 뭐 해놓은 것 같아요. 우선 문화라는 것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학습된 것이다. 소위 얘기하는 learned. 이 홀이라는 사람은 E.T. 홀은 잘 알아두세요. 다음에 또 나옵니다. 홀에 대해서 그 문화적인 관점이 저정학 문화냐, 고정학 문화냐, 뭐 이거 얘기할 때 또 나오는 사람인데 이게 선천적인 것이 아니고 학습된 것이다. 문화라는 것은 in nature. 내가 태어날 때 같이 태어난 받는 게 아니고 그 자라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배우는 것이죠. learned, 이제 learned단 말이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호 관련을 맺으면서 내재되어 있다. 이거 inherited다. inherited. 그 말하자면 이 전달되어 왔다. 어떤 상호 관련하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또는 공유되어 있다. 같은 문화권의 사람들은 뭐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한다. 거의 비슷한 음식을 먹는다. 이 공유된 거잖아요. 사상이나 생각이 거의 비슷하다. 공유됐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유돼 있죠. 한국민의 어떤 고유한 생각, 유교적인 윤리사상이라든가, 음식은 김치를 먹는다든가, 그죠? 그 나라를 위해서 뭐 그 더 나라를 신경 쓴다든가 개인보다는 이게 집단주의의 일반적인 특징. 지금은 이제 개인주의니까 그것이 약하지만 그렇더라도